물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이 축축하고 부드러운 장막 속에 갇혀 희미한 속삭임이 되는 시간.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강가의 갈대들은 미동조차 없이 잠들어 있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다. 차가운 습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강둑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입고 있는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찢겨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어젯밤의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듯, 혹은 아주 긴 잠에서 막 깨어난 듯 세상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누구일까? 여기가 어디일까? 왜 이곳에 쓰러져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지만 대답은 없었다. 기억은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의 이름조차, 부모의 얼굴조차, 살던 곳의 풍경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깨끗하게 닦인 백지와 같았다. 오직 남은 것은 가슴을 짓누르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실감과 희미한 슬픔뿐이었다. 마치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사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강과 자욱한 안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강물은 짙은 옥색 빛을 띠며 묵묵히 흘러갔다. 그 흐름 속에 어떤 비밀이,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저 강물이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막연한 느낌만이 들었다. 강은 거대한 뱀처럼 조용히 몸을 뒤채며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강둑을 따라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자갈 구르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손은 투박하고 단단했으며 곳곳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무언가를 쥐고 만들고 다듬는데 익숙한 손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보았지만 그 손이 기억하는 감촉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안개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저 멀리 강둑 위로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살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연기를 향해 걸어갔다. 희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움직여야만 했다. 텅 빈 자신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작은 초가집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낡고 허름했지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초가집의 낡은 살인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의 낯선 모습이 이 고요한 집의 평화를 깨뜨릴까 두려웠다. 하지만 차가운 강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자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조용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었다. 이야기의 서막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신비로운 여정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이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사내가 들어서는 것을 느꼈는지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있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깊은 주름이 가득한 얼굴,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눈. 노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사내의 텅 빈 눈동자를 잠시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놀라움이나 경계심 대신 강물처럼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짓으로 사내에게 아궁이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사내는 망설이다가 이끌리듯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작고 소박했다. 한쪽 벽에는 잘 마른 장작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크고 작은 나무 조각들이 가득했다. 어떤 것은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고 어떤 것은 강물에 씻겨 기묘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젖은 흙냄새와 마른 나무 향기 그리고 따스한 불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사내가 아궁이 옆에 주저앉아 노인은 말없이 그릇에 따뜻한 죽을 담아 건넸다. 사내는 며칠을 굶었는지 모를 정도로 굶주려 있었다. 그는 허겁지겁 죽을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온기가
속으로 퍼져나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배고픔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낯선 이의 온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을 뿐이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만 마디의 위로보다 더 깊은 평온함을 주었다. 마치 나는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겠다. 지금 너는 그저 지치고 길 잃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사내는 노인의 초가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몸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그는 노인을 도와 장작을 패고 강에서 물을 길어왔다. 노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강가에서 보냈다. 강물이 실어다주는 나무 조각들을 건져 올리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노인은 그 나무 조각들을 소중히 집으로 가져와 햇볕에 잘 말렸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은 잘 마른 나무 조각 하나를 사내에게 건넸다. 특별할 것 없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나무 조각이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강물에 씻겨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사내는 영문을 모른 채 나무 조각을 받아들었다.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그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만난 것처럼 나무의 감촉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엄지손가락으로 나무의 결을 쓸어보았다. 눈을 감자 희미한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수많은 나무들, 자르고 다듬는 소리, 그리고 오칠의 독특한 향기. 그는 고개를 저었다. 붙잡으려 할수록 기억은 연기처럼 흩어졌다. 그는 손에 든 나무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재촉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그가 스스로 길을 찾기를 기다리는 숲과 같았다. 사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이 작은 나무 조각 안에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투박한 손이 이제 그만 무의식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밤은 깊어지고 초가집 주변은 오직 귀뚜라미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만이 가득했다. 사내는 손에 든 나무 조각을 놓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텅 빈 그의 세상에 던져진 유일한 실마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날카롭게 깨진 돌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홀린 듯 돌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나무 조각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긁어보기 시작했다. 슥슥. 날카로운 돌이 나무의 표피를 벗겨내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머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손은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인 양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손은 나무의 결을 알고 있었다. 어디를 파고 어디를 남겨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주어야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지, 그의 근육과 신경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머리가 잃어버린 기억을 그의 손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달이 서쪽으로 기울고 새벽의 푸른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일 때까지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나무 조각을 깎고 다듬고 쓸어내렸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눈은 오직 손끝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마침내 동이 틀 무렵 그의 손이 멈췄다. 그는 자신이 만든 것을 내려다보았다. 투박한 돌조각으로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운 모양이었다. 그것은 한 척의 작은 배였, 길고 날렵한 몸체, 금방이라도 물살을 가를 듯한 뱃머리, 그리고 뱃머리에는 꿈틀거리는 용의 형상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사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머릿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 번개처럼 섬광이 터졌다.
거대한 강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수십 척의 용선, 펄럭이는 깃발, 사람들의 함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던 자신의 모습. 아, 그는 짧은 신음을 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기억의 파편은 너무나도 강렬했지만 붙잡을 수 없이 빠르게 사라졌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다시 깊은 공허함이 찾아왔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에 든 작은 용선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무엇인가? 왜 자신의 손은 이런 것을 만들어냈는가? 용선은 또 무엇인가?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노인이 어느새 다가와 그의 곁에 서 있었다. 노인은 그의 손에 들린 작은 배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괜찮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손이 길을 안내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노인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녹슬었지만 잘 보관된 여러 개의 조각칼이 들어있었다. 노인은 그 상자를 사내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사내는 조각칼들을 바라보았다. 손잡이의 감촉, 칼날의 무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작은 조각칼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기억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만들어가는 여정이. 그날 이후 사내의 일상은 바뀌었다. 낮에는 노인을 도와 밭을 갈고 물을 깃는 일을 했지만 밤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툇마루에 앉아 나무를 깎았다. 노인이 내어준 조각칼들은 그의 손에 착 감겼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을 만난 것처럼 그의 손은 칼과 하나가 되어 춤을 추었다. 그의 작업 공간은 밤의 세계 그 자체였다.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작업했지만 곧 그의 눈은 밤의 미세한 빛에 익숙해졌다. 달빛이 밝은 날에는 온 세상이 푸른빛으로 물들었고 나무의 결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다. 금은 밤에는 총총한 별빛이 그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밤의 소리들은 그의 유일한 벗이었다. 강물이 두 개 부딪히며 내는 나지막한 속삭임. 갈대밭을 스치는 바람소리, 이름 모를 풀벌레들의 합창. 그 소리들은 그의 작업에 리듬을 더해주었다. 사각, 사각. 나무 깎는 소리는 그 교향곡의 일부가 되어 밤의 정적 속에 녹아들었다. 어느 여름밤, 유난히 후덥지근한 날이었다. 사내는 우통을 벗은 채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주변으로 노란빛 하나가 반짝이며 날아들었다. 반딧불이었다. 곧이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더니 순식간에 수십,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가 그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반딧불이들은 마치 그의 작업에 매료된 듯 그의 손과 조각칼 그리고 나무 조각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었다. 그들이 내는 부드러운 빛은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다. 빛은 그가 깎고 있는 나무 조각의 곡선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용의 비늘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듯했다. 사내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반딧불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별들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는 손을 뻗었다. 몇몇 반딧불이가 그의 손가락 위에 내려앉아 깜빡이며 빛을 발했다. 그 작은 생명의 온기와 빛 속에서 그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기억을 잃은 고통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 순간만큼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그와 나무와 밤의 소리들과 그리고 그를 감싸는 수백 개의 작은 빛들만이 있었다. 그는 이곳에 속해 있었다. 이 강가, 이 초가집, 이 밤의 풍경 속에 그는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조각칼을 들었다. 이제 그의 손놀림은 더욱 부드럽고 유려해졌다. 반딧불이들의 춤사위에 맞춰 그의 칼끝은 나무 위에서 노래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기 위해 나무를 깎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을, 이 밤의 아름다움을 나무 속에 새기고 있었다. 초가집 안에서
노인은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반딧불이 빛에 둘러싸여 작업에 몰두한 사내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노인의 입가에 다시 한번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물이 상처 입은 영혼을 이곳으로 데려왔고 이제 숲과 밤이 그를 치유하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지만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사내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내의 솜씨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다. 그의 손에서 태어난 작은 목각배들은 더 이상 단순한 모형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듯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강물에 뛰어들어 용소 스칠 듯한 용의 머리, 섬세하게 조각된 비늘, 바람을 가를 듯 날렵한 배의 곡선. 그의 작품들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노인은 그가 만든 작은 배들을 처마 밑에 나란히 매달아 두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배들은 흔들리며 마치 강 위를 항해하는 선단을 연상시켰다. 마을이 있다면 그의 솜씨는 금방이라도 입소문을 타고 큰돈을 벌게 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외딴 강가에서 그의 작품을 알아주는 이는 오직 침묵의 노인과 밤의 생명들 뿐이었다. 그리고 사내 자신도 돈이나 명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조각은 호흡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의 이유와도 같은 행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작은 나무 조각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과 마음은 더 큰 것을 원하고 있었다. 더 크고 더 웅장하며 실제 강물에 띄울 수 있는 진짜 배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안에서 끌어올랐다. 그는 노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물론 말로는 아니었다. 그는 마당에 나뭇가지로 아주 큰 배의 설계도를 그렸다. 그리고 간절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그의 그림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아 사내는 잠시 불안해졌다. 그의 계획은 무모했다. 제대로 된 연장도 충분한 목재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가 만들려는 것은 평범한 나룻배가 아니었다. 임금님만이 탈 수 있다는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용선이었다. 노인은 마당의 그림에서 눈을 떼고 사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의 의미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그를 데리고 집 뒤편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창고 문을 열자 안에는 노인이 수십 년간 강가에서 건져 모은 크고 단단한 나무들이 가득했다. 어떤 것은 아름드리 나무의 몸통이었고 어떤 것은 배의 용골로 쓰기에 안성맞춤인 길고 곧은 목재였다. 그리고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는 그의 남편이 젊은 시절 사용했다는 대장장이 도구들이 있었다. 녹슬고 무뎌졌지만 불에 달구고 숫돌에 갈면 다시 예리한 날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었다. 톱, 대패, 끌, 망치. 진짜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사내는 말을 잃었다. 노인은 이 모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는 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그의 첫 번째 진심 어린 인사였다. 그날부터 거대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대장간에 불을 지폈다. 쇠를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낡은 연장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챙! 챙!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강가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는 가장 크고 단단한 나무를 골라 배의 중심을 잡는 용고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먹줄을 튕겨 선을 긋고 톱으로 잘라냈다. 먼지처럼 흩날리는 톱밥 속에서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전설 속의 용선이 이제 막 기억을 잃은 한 장인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용선의 뼈대가 될 용골 작업은 더디고 고된 일이었다. 사내는 며칠 밤낮으로 나무에 매달렸다.
대패로 밀고 끌로 파내고 사포로 문지르며 나무의 거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그의 온몸은 땀과 톱밥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지친 기색 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그가 다루고 있는 나무는 단단한 소나무였다. 작업을 할 때마다 짙은 송진향이 코끝을 찔렀다. 그 상쾌하면서도 묵직한 향기는 그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는 소나무 향에 흠뻑 취해 마치 숲의 일부가 된 듯한 기분으로 나무를 다듬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그가 막힘없이 대패질을 하던 순간이었다. 스윽 하고 나무가 깎여나가며 짙은 향기가 확 피어오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거대한 작업장 안에 서 있었다. 수십 명의 장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지금과 똑같은 짙은 소나무 향이 가득했다. 한 노인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네, 손에서 소나무가 춤을 추는구나. 이 나라 최고의 배를 만들 제목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으며 눈빛에는 따뜻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다. 존경, 기쁨,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새로운 목재들 덕분에 용선 제작은 급물살을 탔다. 산에는 배의 갈비뼈대에 잘 마른 느티나무 널빤지를 하나씩 덧대어 외벽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못을 직접 깎아 만들고 망치로 두드려 널빤지들을 단단히 고정했다. 쿵쿵 규칙적인 망치 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지며 배는 서서히 온전한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했다. 널빤지 사이의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물이 셀 수 있었기에 그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작업했다. 그는 나무의 미세한 뒤틀림까지 계산하여 마치 갑옷을 엮어가듯 배의 몸체를 완성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오후였다. 그는 배의 외벽에 마지막 널빤지를 대고 그것을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사포질을 하고 있었다. 햇살을 받은 느티나무의 표면은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그 황금빛 나무결을 무심코 쓰다듬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눈앞에 강렬한 황금빛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나무의 빛이 아니었다. 거대한 용선 위에 나붓기는 눈부신 황금빛 비단 깃발의 색이었다. 깃발에는 정교한 자수로 용이 새겨져 있었고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그는 그 깃발 아래 서 있었다. 주변에는 화려한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강가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배는 위풍당당하게 강물 위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서 배를 지휘하고 있었다. 가슴에는 주체할 수 없는 자부심과 벅찬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배는 나라의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방금 전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했다. 이전의 파편적인 기억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소리와 감정, 분위기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완전한 하나의 경험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들던 것이 단순한 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라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임금님을 위한 어선이었다. 자신은 그 어선을 만드는 총책임자, 즉 도편수였을지도 모른다. 엄청난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렇다면 왜 자신은 이런 외딴 강가에 이름도 기억 못한 채 쓰러져 있었던 것일까? 그 영광스러운 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기억의 문이 조금 열리자 그 안에서 더 큰 의문과 두려움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이 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자신이 만들고 있는 이 배에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의 작업이
무의식적인 본능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사내가 아니었다. 그는 나라의 용선을 만들던 장인이었고 지금 자신의 손으로 그 영광을 그리고 잃어버린 진실을 재현해내고 있었다. 그는 다시 망치를 잡았다. 쿵, 쿵 소리가 다시 강가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큰 힘과 간절함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한 조각의 널빤지를 배에 단단히 박아 넣었다. 황금빛 기억의 파편을 목격한 이후 사내의 작업은 거의 신들린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배에 매달렸다. 잠은 텐마루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것으로 대신했고 식사는 노인이 가져다주는 주먹밥으로 때웠다. 그의 온 신경과 존재는 오직 용선을 완성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밤은 그의 가장 좋은 작업 시간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그와 배만이 존재하는 시간. 그는 횃불을 마당 곳곳에 밝혀두고 밤새도록 작업을 이어갔다. 타오르는 불빛에 거대한 배의 그림자가 일렁이며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처럼 보이기도 했다. 배는 밤과 함께 자라나는 듯 했다. 하루가 다르게 위용을 갖추어 나갔다. 그는 배에 갑판을 깔고 선실에 뼈대를 세웠다. 그의 손에서 나무들은 더 이상 딱딱한 물질이 아니었다. 그는 나무의 숨결을 느끼고 그 결을 따라 칼과 톱을 움직였다. 마치 나무와 대화하며 배를 만들어가는 듯했다. 그의 솜씨는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못 하나를 박아도 정확한 위치에 망치질 한 번으로 깊숙이 박아 넣었다. 나무를 구부려 배의 유려한 곡선을 만들 때는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았다. 그는 끓는 물의 증기를 이용해 나무를 부드럽게 만든 뒤 틀에 고정시켜 원하는 모양으로 휘게 했다. 이 모든 과정은 그의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하는 기술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어린 사슴이 어김없이 찾아와 그의 곁을 지켰다. 사슴은 횃불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앉아 그의 경이로운 작업을 지켜보았다. 때로는 그의 손에 코를 비비며 지친 그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노인 역시 잠들지 않고 멀리서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사내의 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렬한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려는 자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묵묵히 그의 그림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밤새 찬물을 끓여 지친 그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텐마루에 놓아두곤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배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질 돛대를 다듬고 있었다. 하늘에 닿을 듯이 곱고 단단한 참나무였다. 그는 돛대 꼭대기에 작은 용머리를 조각해 넣었다. 하늘의 신에게 이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였다. 그가 용의 눈을 조각하던 순간 문득 강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물결 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희미하게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작업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강물 위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슬픔과 한이, 서린 낮은 흐느낌 같기도 했다. 그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강가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고요한 강물과 짙은 어둠뿐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는 이내 사라졌다. 그는 그것이 고된 작업으로 인한 환청이라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의문이 남았다. 이 강은, 그가 기억을 잃고 떠내려온 이 강은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자신이 만들고 있는 이 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임금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강이 슬픈 영혼들을 위한 것인가? 밤과 함께 배는 자라나고 그와 함께 비밀의 그림자도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사내는 강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을 자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환청이라 여겼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특정한 말이 아니었다. 차가운 물속의 감촉, 숨막히는 고통, 사랑하는 이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깊은 원한과 같은 감정의 파편들이었다. 강은 더 이상 평화로운 자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전쟁에서 죽어간 병사들, 배가 뒤집혀 익사한 상인들, 실족하여 목숨을 잃은 나그네들. 강은 그들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은 채 수백 년을 흘러왔던 것이다. 사내는 두려웠다. 밤마다 들려오는 영혼들의 속삭임은 그의 잠을 방해했고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는 한동안 강가에 가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소리는 그의 귓속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명상하듯 나무를 다듬고 있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입 밖으로 내어 표현했다. 강이 울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저를 부릅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노인은 조각하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노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것뿐. 오랫동안 이 차가운 물속에 갇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외로운 영혼들이란다. 하지만 왜 저에게만 들리는 것입니까? 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의 손은 생명이 없는 나무에 혼을 불어넣는 손.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은 죽은 자들의 목소리 또한 들을 수 있는 법이지. 노인의 말은 그의 마음을 관통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깊은 연민이 차올랐다. 그는 강가의 외로운 영혼들을 떠올렸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채 차가운 물속을 떠도는 그들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처럼 느껴졌다. 기억을 잃고 홀로 강가에 버려졌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날 밤 사내는 다시 강가로 나갔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강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당신들의 슬픔을, 당신들의 한을 제가 모두 듣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를 괴롭히던 고통스러운 속삭임들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대신 강은 그에게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비명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연인과 달빛 아래 배를 띄우던 추억, 가족들과 물고기를 잡으며 웃음 짓던 행복한 기억, 강가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다 강으로 돌아간 한 노인의 담담한 일생. 강은 수많은 삶의 희로애락을 품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책이었다. 사내는 밤새도록 강가에 앉아 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자신이 만들어야 할 배는 단순히 임금님을 위한 화려한 어선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이 강의 외로운 영혼들을 태우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며 마침내 편안한 안식의 세계로 이끌어 주어야 할 영혼의 배였던 것이다. 강의 영혼을 달래줄 배라던 노인의 말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 주어진 재능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잇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신성한 능력이었다. 그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깊고 성숙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이제 영혼들을 위한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배의 몸체가 거의 완성되고 돛대까지 세워지자 용선은 그 위용을 온전히 드러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배가 아니었다. 강가의 작은 초갓집 마당에 내려앉은 거대한 신수심화와도 같았다. 이제 남은 작업은 단 하나. 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활용 점정이 될 용머리를 조각하여 뱃머리에 다는 일이었다. 사내는 이 마지막 작업을 위해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나무를 꺼내왔다. 그것은 몇 해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강가에 있는 오래된 고목이 벼락을 맞아 쪼개지면서 생긴 나무였다. 노인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하늘의 기운을 품고 있어 영험한 힘을 지닌다고 말해주었다. 나무는 기묘하게 뒤틀려 있었지만 그 형태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닮아 있었다. 사내는 목욕제게하여 몸을 정갈히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설계도도 밑그림도 그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용의 모습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손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무와 대화하며 조각을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조각칼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였다. 나무의 거친 껍질이 벗겨져 나가고 서서히 용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용의 전체적인 기세를 표현했다.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듯한 입, 구름을 헤치고 나아가는 듯한 역동적인 몸짓. 그의 칼끝이 지나갈 때마다 멈춰있던 나무는 생명을 얻어 꿈틀거리는 듯했다. 작업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조각에만 몰두했다. 그의 정신은 극도로 예민해져 오감의 경계를 넘어선 듯했다. 그는 나무의 숨결을 들었고 용의 심장박동을 느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용의 눈을 조각하는 일이었다. 그는 이 배가 단순히 강물 위를 떠가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을 잃은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모든 슬픔을 끌어안는 자비를 담은 눈이 필요했다. 그는 조각칼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는 강물 속 영혼들의 슬픔을 떠올렸다. 기억을 잃고 방황하던 자신의 고독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없이 품어주던 노인의 깊은 눈빛을 떠올렸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은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칼을 잡았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용의 눈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활용점정. 그 순간 작업장 전체에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완성된 용의 눈은 슬픈 듯하면서도 위험을 잃지 않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끌어안을 듯한 깊은 자비심을 담고 있었다. 마침내 하늘의 기운을 품은 용머리가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었다. 강이 신잔이자 영혼들의 인도자이며 기억을 잃은 장인의 혼 그 자체였다. 사내는 노인의 도움을 받아 완성된 용머리를 뱃머리에 정성스럽게 들어 올렸다. 용머리가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되는 순간 거대한 용선은 비로소 완전한 생명을 얻었다. 배는 마치 스스로 숨을 쉬는 듯했고 금방이라도 강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기세를 뿜어냈다. 사내는 자신의 작품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배를 강으로 보내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일뿐이었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여정이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용선을 완성한 날 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강물 위로는 은하수가 흐르는 듯 무수한 별들이 쏟아져 내렸다. 오늘은 1년 중 강물의 흐름이 가장 잔잔해지는 날이라고 노인이 말했다. 영혼의 배를 띄우기에 가장 좋은 날이었다. 사내와 노인은 배를 강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이 만든 수많은 통나무 굴림대 위로 거대한 용선은 조금씩 강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배는 마치 스스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마침내 배의 밑바닥이 강물에 닿는 순간 고요한 강수면에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배는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배를 경건하게 떠받드는 것처럼 보였다. 배는 강 한가운데로 천천히 나아갔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배 전체에서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용머리는 황금빛으로 빛났고 배의 몸체는 달빛과 별빛을 머금어 은은한 백광을 발했다. 그 순간 강가의 모든 반딧불이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수백,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 떼는 거대한 빛의 강이 되어 용선을 향해 날아들었다. 반딧불이들은 배 곳곳에 내려앉아 마치 영혼들을 위해 켜놓은 수많은 등불처럼 반짝였다. 배는 이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를 젓는 사람도 돛을 올리는 사람도 없었지만 배는 강의 흐름을 따라 아주 천천히 위험 있게 하류를 향해 나아갔다. 그 모습은 슬픈 장래 행렬이자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사내는 강둑에 서서 멀어져가는 배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만든 배였다.
그는 배를 떠나보내는 것이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온함과 충만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 배가 강 중심부를 지날 때쯤 강물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물에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었다. 영혼들은 하나둘씩 빛나는 용선으로 이끌리듯 다가왔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스럽거나 원망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안식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처럼 평온한 얼굴로 배에 올랐다. 배는 수많은 영혼들을 태우고 반딧불이들의 호의를 받으며 별빛이 쏟아지는 강물을 따라 아득히 멀어져 갔다. 그 모습은 마치 지상의 강이 아닌 하늘의 은하수를 건너가는 꿈결 속의 배와도 같았다. 산에는 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루어낸 자의 감사와 모든 것을 떠나보낸 자의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의 텅 비어있던 가슴이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강의 영혼들을 치유하는 동안 그 자신의 상처 입은 영혼 또한 치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새로운 새벽빛을 머금기 시작했다. 영혼의 배가 강의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마지막 반딧불이의 빛마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을 때 세상에는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다. 산에는 마치 아주 긴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주변을 감싸던 밤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보랏빛에서부터 서서히 붉은 기운을 머금기 시작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새로운 날의 온기가 실려왔다. 강물 위로 피어오르던 물안개가 햇살에 자리를 내주며 흩어졌다. 바로 그 첫 번째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에 닿는 순간이었다. 그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벽이 마치 봄눈 녹듯이 스르르 허물어져 내렸다.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었다. 잔잔한 강물이 스며들 듯 그의 과거가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목인물이었다. 나무와 평생을 함께한 사람. 그는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배를 만드는 장인, 도편수였다. 그는 임금님의 명을 받아 나라의 모든 기술을 집약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선을 만들었다. 기억이 났다. 영광스러운 진수식이 있던 날. 하지만 그날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강을 덮쳤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고 그는 자신의 빗생의 역작과 함께 차가운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그는 배를 구하기 위해 함께했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기억났다. 영광과 자부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간 끔찍한 사고의 기억까지. 죄책감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올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는 지난밤 자신이 떠나보낸 배를 생각했다. 그 배는 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동료들과 수백 년간 강을 떠돌던 모든 외로운 영혼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과오와 강이 품고 있던 모든 슬픔을 정화했던 것이다. 그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인자한 미소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따뜻했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을 한 강 그 자체였을지도 혹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살피는 수호신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구나. 노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모기는 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떤 말로도 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태양은 완전히 떠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밤새 그를 둘러쌌던 신비로운 기운은 사라지고
평범하고 눈부신 아침이 찾아왔다. 그의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영광스러웠지만 상처뿐인 과거로 돌아가는 길과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 강가에 남는 길. 그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손은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다. 그는 어디에서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배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새로운 아침의 공기가 그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억을 잃은 장인의 길고 신비로운 하룻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온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지친 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